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2시가 돼가죠. 근데 방금 전에 저는 뭘 좀 먹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가 건너편 방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영상을 만드는데 상당히 두서없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저 하는 수업은 지금 현재 아이들과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예정돼 있던 수업 시간은 1시간 반이었는데 제 기억에 한 2시간 한 10몇 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보드게임도 한 판 했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시간이 되게 길어졌는데 말은 이거예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아이가 저랑 수업을 좀 했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배우는 건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잖아요. 배운다는 것과 공부한다는 것 두 개를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수업을 듣던 아이는 과학을 원래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과학학원을 가고 나서 과학이 싫어졌어요. 두 개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그래서 그거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게 해주려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싶다면은 어떤 방법을 쓸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더니 뭐 집집마다 방문할 수도 있고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외했을 때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쓰는 거예요. 즉 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배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우는 건 좋아하는데 근데 공부하긴 싫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배우는 건 좋아해요. 근데 공부하는 건 싫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정말 단순하게 어디서 오냐면은 이 아이가 뭔가를 배울 때 배우게 된 이유 자체가 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배웠을 때 이 아이가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공부라는 거는 이걸 배운다고 바로 쓸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가 되게 좀 약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정확히 그만큼을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약속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4시간 공부하면은 성적이 1점 오를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걸 확실히 증명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는 4시간 공부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왜? 그렇게 4시간씩 해서 한 50일만 일하면은 50일만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아이 다음 중간고사 성적이 100점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50점 맞았다고 치면은 그죠? 네. 근데 공부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억을 한다고 그 기억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것이 진짜 옳은 공부인지 내지는 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될지 내지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될지 내지는 이런 아무런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최종 목표는 지금 아이들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아마도 수능일 거예요. 그죠? 수능을 잘 보고 대학교에 잘 들어간다가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그 최종 목적지가 몇 년 후죠, 지금 현재? 지금 이 아이로 생각을 하면 6년 후죠. 그죠? 6년 후의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나간다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어른들은 끈기 있게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어른들이랑 아이들 다 가르치는데 어른들이 더 못하면 못했지 아이들이 더 잘해요. 더 끈기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왜? 뭐 때문에? 그러면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약속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 행복하니까 그런 거 하나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되게 마음 아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엘빈 토플러의 책이었나, 엘빈 토플러의 부의 혁명이었나, 아니면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번째 습관이요, 7가지 습관이었나,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8번째 습관이었나, 책을 다 봤거든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 저는 흔히 하는 말로 장미초소라는 경고어를 가끔 써요. 그 세 권의 책 중 한 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장교가 어떤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전혀 없는 곳에 초소가 배치되어 있어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에 초소가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서 가서 이제 근무를 서고 병력 낭비잖아요. 그래서 문헌을 다 살펴봤더니 100년 전쯤에 여왕이 방문해서 그곳에 핀 장미꽃 하나가 아름답다고 거기에 초소를 배치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 장미는 거기 없잖아요, 더 이상. 근데 그 초소는 100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엘빈 토플러의 부의 혁명에 의하면 무용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아봤자 쓸모없는 지식들이 점점 늘어나요.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나면서. 세상에 쓸모없는 지식은 없죠. 하지만 비교적 가치가 낮아지는 지식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누구,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누구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밝힌 바는 그래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공부라는 거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은 무용지식이에요. 그거를 진짜 현장에서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제가 볼 때. 그런 이유로 아이들이 대학교를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해서 간다고 해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배운 전공과 맞아떨어지는 거를 직업으로 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맞아떨어지는 걸 직업으로 택한다 한들 거기에 가서 다시 교육을 받잖아요. 필드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데 실질적인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대학교의 첫 번째 1년, 대학교 1년째에 들어갔을 때 4년 이내에 세상이 많이 변해요. 그리고 변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망 직종이라 할지라도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더더욱.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아이들은 도대체 왜 공부를 잘하게 됐고 왜 공부를 못하게 됐냐 하면은 순전히 우연이에요. 그냥 어떤 아이가 처음에 뭘 잘했는데 예를 들어 역사를 예를 들게요. 과학을 예를 들게요. 그 내가 가르치는 아이도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을 예로 들 때 책을 봤어요. 우연히 방에 어디 나뒹굴고 있던 과학책을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거겠죠. 위인전을 봤겠죠. 아, 나도 커서 과학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엄마 아버지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책을 좀 사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과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거를 엄마한테 조각적인 지식을 줬는데 엄마 아버지가 어머 잘한다 하면서 박수치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게 보상인 거잖아요, 아이한테는. 그러면 그거를 더 해봐요. 더 해보고 그게 점점 가다 보면은 그 그릇이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그릇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게 다음 그릇으로 이어져서 그 공간에서도 너 잘한다. 이게 일어나면은 아, 나 잘하는구나 하고 자기 잘하는 건 잘하려고 해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과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과학을 원래 좋아했던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네가 지금 다니는 과학 학원에 과학 되게 잘하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냐. 제일 잘하는 아이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걔는 공부도 안 한대요. 근데 잘한대요. 근데 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 또 함정이에요. 되게.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 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건물인데 하나하나의 지식이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 위에 건물이 또 들어서는 거예요. 레고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과학을 하려면은 고등학교 이전의 과학들이 이미 그 지변에 저변에 아래를 깔아주는 지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그 지식은 단순히 잠시 동안 외운 지식에 불과해져요. 똑같은 게 갓난아기가 나자마자 뛸 수는 없잖아요. 몸 안에 얼마 정도의 근육들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이 뛰기 위한 과정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손을 움직이고 내지는 뭐 글쎄요 주먹을 쥐거나 펴거나 이런 과정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뇌 속의 근육들이 다 생겨나고 그 근육들을 컨트롤할 그 섬유들이 다 이어지고 그런 식으로 다 몸속에 프로그래밍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우리가 하는 너무 단순한 것들이 단 한 가지도 단순한 게 없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
예를 들어 지금 과학을 조금 좋아했던 이 아이가 과학을 정말 잘하는 그 아이와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존재하는지는 눈에는 안 보여요. 쟤는 공부를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쟤는 공부를 안 해도 아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명사가 뭔지 알아? 동사가 뭔지 알아? 형용사가 뭔지 알아? 투부정사 뭔지 알아? 관계대명사 뭔지 알아? 했을 때 다 안 돼요. 그래서 동명사 뭔지 알아? 그랬더니 동명사는 조금 모르겠대요. 설명해 볼 수 있어?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뇌라고 생각을 하면은 뇌에는 무수히 많은 공간들이 존재하고 무언가를 저장하는 방식들이 달라요. 미키마우스라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단어 한번 대봐. 디즈니 캐릭터 중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대봐 했더니 미키마우스 하더라고요. 그래 미키마우스 하자. 미키마우스 그림을 놔뒀어요.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 글자를 한글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에 대한 소리 정보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상의 나라를 정하고 그 가상의 나라에서 미키마우스를 쓰는 글자 이게 미키마우스예요. 그 나라에서는 글자를 여기다가 그렸어요. 제가. 그러면은 지금 딱 이걸 봤을 때 너희는 그러면은 5분 뒤에 내가 물어보면은 너희는 어디까지 대답할 수 있겠느냐? 너 미키마우스 그림 머릿속에 기억해낼 수 있어? 그럼 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이 그림 우리 익히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당연한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럼 너 미키마우스 개 그 그림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어?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이들은. 왜? 왜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거를 써내기 위한 지식, 그 저변에 깔린 지식인 한글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미키마우스라는 글자를 전달하기가 쉬워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너희들 그럼 미키마우스라고 다시 나한테 말로 소리로 해줄 수 있어? Of course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게 가능한 건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우리 뭐 생각했었지?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림을 먼저 떠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떠올리기 전에 소리를 먼저 떠올리겠죠. 그 다음에 그걸 써내기 위해서는 글자를 떠올릴 거고 이 모든 게 각각의 다른 장소에 저장이 돼 있다고요. 한 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너희들 그러면은 이거 그림으로 보이겠지만 어느 나라에선 이게 글자라고 치자. 그럼 너 이거 나한테 다시 그려낼 수 있어? 그려줄 수 있어?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 글자를 모르니까. 동명사가 똑같은 거예요. 동명사가 왜 똑같냐면은 그 과학을 잘 아는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아이는 영어에 대한 지식을 엄마 아빠한테 자랑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칭찬을 받았고 학교에서도 이런저런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칭찬을 받으면서 그게 보상이 됐어요. 그럼 이 아이는 동명사라는 걸 공부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원에서 이 아이한테 자 이건 동명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enjoy 뒤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아이는 이 동명사에 대한 그림이 이미 있어요. 이렇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이걸 듣는 순간에 뇌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RA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필터링을 해버려요. 얘가 듣고 싶어 하지 않, 그러니까 뇌가 무의식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를 필터링을 해버려요. 동명사라는 글자를 듣자마자 이게 뭔지 알아볼 생각을 안 해요. 몇 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저 이거 설명 많이 했어요. 몇 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영어를 좋아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동명사를 들었을 때 이 아이가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거를? 아니죠. 동명사를 찾아봤겠죠. 선생님한테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길게는 10분? 제가 볼 때는 10분도 투자 안 해도 되는데 10분, 15분, 30분 길게 봤을 때 30분도 투자 안 해서 이 아이는 이 동명사라는 거를 알아냈을 거예요. 뭔지. 그러면 이 아이와 동명사라는 거를 모르고 넘어간 아이 사이에 간극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막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 자신이 속한 무리에서는 이 언어, 즉 용어를 사용하는 무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무리들은 의사소통이 점점 빨라져요. 용어의 사용 이유는 더 많은 전달을 빠르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무리에 있으면서 똑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뭘 잘 모르겠는 애들은 정말 정말 단순한 이유로 이걸 몰라서 그럴 때가 많아요. 용어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저변에 있어야 될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용어를 아는 아이들은 이 용어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우연히 자기가 뭔가를 잘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오는 모든 게 다 쉬워지는 거예요. 에이, 어려울 수도 있죠라고 말할 것 같죠. 그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왜? 어려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은 1이에요. 그 1을 인구수만큼 나눈 거예요. 그게 부의 개념입니다. 지식 또한 마찬가지예요. 각 분야의 지식을 1을 인구수로 나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배분 방식이 달라지는데 내가 뭐를 정말 잘하잖아요. 상위 1%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어려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지식계에서. 해당 지식 상위 1%면은 이 사람한테는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렵고 싶어도. 근데 자기가 해당 지식 상위 1%였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2%가 돼요. 3%가 되고 4, 5 이렇게 돼요. 같은 지식 동량이었는데. 그러면은 교육계에서는 이 아이들이 누가 더 잘하는지를 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변별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누가 또 1%일지를 가르기 위해서 난이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경주인 거예요, 실제로. 이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점에서 지식이 사용 용이함, 용이성 이거랑 맞닿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지식을 배워서 얼마나 더 사용 가능하게 잘 만들었는가, 어디까지가 지식을 위한 시간 대비 가장 성능비가 좋은가, 이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나친 지 오래됐어요, 제가 볼 때. 지식 인플레이션, 지식이라고 하긴 뭐하고, 교육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힘든 공부를 해서 그걸 정말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그건 아닌데, 근데 상위로는 계속 올라가야겠으니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사실. 어떤 신호들을 받아요. 어떤 신호를 보냐면 방금 전에 저 뭐 먹었다고 했잖아요.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잠깐 틀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 중에 로스트 인 스페이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전혀 절대 잊어먹지 않을 한 가지 과학 상식을 발견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되게 신기한데 이게 진짜인지 저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볼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그네슘 플러스 얼음이면은 폭발? 용해? 이런 반응이 난대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원소 기호식으로 쓴다면은 마그네슘이랑 얼음이랑 이런 물, 뭐 얼음, 온도랑 이런 거 다 표시해서 그 공식을 써놨으면 제가 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외워요. 왜 못 외우죠? 그건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림으로. 로스트 인 스페이스에 그 드라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막내 동생의 큰 누나가 얼음물로 뛰어들어갔다가 그 얼음이 얼어버렸어요. 우주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온도 보조 장치는 작동을 해서 금방 죽지는 않을 건데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누나가 금방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음을 아빠가 막 칼로 깨는데 안 깨져요. 너무 단단해서 다른 지역인데 다른 행성인데. 근데 이 막내 동생이 어, 그 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는데 추론을 해요. 맥이 터져서 그래서 마그네슘이 올라오면서 얼음과 만나서 폭발한 것 같다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마그네슘을 가져와서 누나가 있는 얼음에다가 부으면은 누나를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스토리가 저한텐 그림인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기억할 수 있다고요. 백날 공식 보여줘봤자 계속 잊어먹고 기억하고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얼음 폭발 용해. 이거 뭐 스토리가 있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기억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 동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 다 그려낼 수 있잖아요. 머릿속에. 손으로 그려내는 재주가 있다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어요. 그 골목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그 담을 넘어갔을 때 그 숨겨진 골목에 숨겨진 만화책까지 다 기억나고 그 만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고 내가 살았던 문, 그 손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계단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는데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간판들에 적혔던 글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 간판들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는 기억이 안 나요. 왜? 그건 이게 아니라 이거니까. 그래서 기억력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림 정보인지, 오래 기억될 그림 정보인지, 아니면은 그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숫자 정보인지,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2002년도였나? 월드컵이 있었는데, 저 2002년도인지 솔직히 기억 잘 안 나거든요. 한일 월드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국이 일본을 이겼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일본이 떨어졌거나, 어쨌건 간에 한국이 스페인을 이겼던 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지성이 그때 멋있는 골을 넣었던 그 그림의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기억 안 나요. 왜? 그건 이 정보니까. 숫자 정보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뤄봤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지식은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려운 이유는 단순하게도 뭐냐면은 여기 써놓은 게 여기 부분에 있는데, 세상에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은 없어요. 세상에는 아직 어려운 것과 이제는 쉬운 것만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그게 어렵다면은 그거를 그냥 계속 하면 돼요. 하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친구가. 과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친구가. 왜 싫어요? 아직 안 쉬우니까 싫어요. 해도 보상이 없으니까 싫어요. 단순히도 그거예요. 그럼 그게 좋은 아이는 왜 좋아요? 왜 어떤 아이는 역사 시간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자기가 선생님이 하는 말, 다음에 나올 말을 자기가 유추하면서 왜 그게 즐겁죠?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즐겁죠? 왜냐면 그게 보상이니까. 머릿속에 그 그림이 다 그려지니까. 이제는 쉬우니까. 쉬우면은 즐겁고 즐거우면 잘하고 잘하면 보상받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데 단 한 가지의 믿음만 필요해요. 내가 하는 것들이 언젠가 보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의 표시가 안 나더라도 확실히 something for nothing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했는데 의미가 없는 건 없어요. 모든 의미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그만큼의 의미가 있어요. 다만 그게 표가 날 정도로 아직 없었던 것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설계가 됐을 뿐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제가 이걸 해봐서 알거든요. 저는 뭘 잡아도 요리를 잡아도 그렇고 교육을 잡아도 그렇고 물류를 잡아도 그렇고 제조를 잡아도 그렇고 제가 주재원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뭘 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 제가 원하는 거를 했을 때 그때 저는 항상 탑에 들어가요. 항상 상위에 들어가요. 주변에 있는 누구보다 잘해요, 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왜냐하면 저는 아니까. 이 동명사를 알기 위해서 걸려야 되는 시간이 30분이잖아요. 제가 깡그리 모르는 지식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투자할 시간은 30분이 채 안 돼요. 근데 인류의 98%는 그걸 안 해요. 그걸 할 시간에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그 어렵다라는 말을 같이 해줄 사람들을 찾아 헤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30분의 연속적인 30분을 몇 번만 가지면 나는 그 사람들을 넘어가니까 이미. 그냥 꾸준히 하면 되니까. 저는 뭘 배워도 그렇게 배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뇌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갈 때 저는 뇌과학의 가장 지금 현재 핫한 박사인
휴버맨이라는 사람, 스탠포드 대학교의 휴버맨인 박사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하나하나씩 다운을 받아서 제 채널에다 비공개로 올려놓고 그 영상을 끝도 없이 60번이건 100번이건 돌려보면서 모르는 것들을 댓글에다가 달고 그 댓글에 제가 답을 다시 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영어 발음이 있으면 전 지금도 하고 그걸 지금 15일 이상을 하고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이라는 넷플릭스 미드에 그 남자 목소리가 나레이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항상 밤에 그날의 설거지와 아이 젖병을 다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는데 그동안에 쉐도잉을 계속해요. 다른 화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이라는 거 에피소드 1의 1화만 15번 이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2화에 한 10 몇 분 정도까지 계속 보는 거죠. 다음 화로 넘어가니까. 1시간 넘게 걸리니까 하는 일이. 뭐를 반복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보상이 분명히 온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얻지 못한 것들이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좋다는 책을 100권을 한 번씩 볼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책을 한 권을 구해서 100번을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70번 정도 들은 책이 The Power of Now라는 책이 있어요. 에카툴레라는 사람의. 저는 그 책을 70번 정도 들었어요. 다시 들어야 되는데 요즘 제가 많이 해이해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잠깐 다룬 부분인데 이거 있잖아요. 부의 개념인데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필요한 것들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지 말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를 필요한 것들을. 부의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은 세상의 부는 1이에요. 그걸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분배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98%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0.0000 몇 퍼센트를 갖고 있겠죠. 세상 모든 부에. 이건 저 상위 이거랑도 똑같아요. 부는 만들어지거나 분배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세상에 없던 것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의 가격은 두 번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그것이 시장에 나올 때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그게 정말 팔릴 때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맞춰져요. 그리고 분배되거나 이 부분은 원래 있던 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교류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변동되는 거예요. 조금씩. 하지만 상관없어요. 결국 1이라는 부를 인구수대로 나눈 거예요. 이 1이 커져도 결국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한 10억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1이었던 게 어제 대비 1.5로 상승했어요. 그래봤자 다시 1이죠. 그럼 저는 더 이상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르죠. 몇 억인지. 줄었겠죠. 부가 더 커졌으니까. 부가 더 커진 건 아니에요. 사실 1이에요. 결국. 제 분배량이 저에게 분배되는 양이 줄은 거죠. 왜? 부를 만들어낸 사람이 시장에다 부은 만큼에서 자기 점유율만큼을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에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려면은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훌륭한 일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막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잘의 기준이 뭔지는 저는 모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또 가챠 게임이랑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를 졸업을 해서 회사에 갔을 때 정말 거기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새로운 부가 계속 만들어서 여기에 부어지는데 내가 볼 때 내 부모 세대에 이미 있었던 패러다임이 좋은 교육 받아서
좋은 회사 가자였던 게 내 대해서 이미 이건 바뀐 지 오래고 지금 내가 보는 아이들 입장에선 이건 이미 바뀐 지 너무 오래된 개념인데 그 패러다임 안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부의 패러다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쭉쭉 나눠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막 나눠 봤을 때 어떤 패러다임이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부, 대학, 취업의 패러다임이라고 칠게요. 근데 새로 나오는 부가 다른 쪽이에요. 새로 나오는 부는 개인 대 개인의 시장이며 개인 대 기업의 시장이며 그래서 개인이 뭔가를 해서 자기가 프리랜서식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부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패러다임이 유지가 되면서 이 패러다임은 그대로 존재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양이 1.5, 1.7 막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이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부분이.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라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부의 전체 지분에서 이만큼의 지분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게 될 텐데 그게 정말 옳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것도 너무 자주 변해왔는데 이게 1.5년 전까지만 해도 전 영상 제작이었어요. 로이 아딘 같은 그런 젊은 영상 제작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아예 애초부터 영상 제작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있었고요. 제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3D 렌더링이나 이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블렌더를 다룬다거나 내지는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걸로 간단한 애니메이팅 작업 같은 거,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거 잘 쓰고 이것 또한 영상 작업 쪽이죠, 사실은. 근데 3D 모델링은 이제 그 영상 작업의 노가다성이 현저히 줄어들죠. 왜냐면은 어, 뼈대나 이런 것들이 완성돼 있으면 그걸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지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제가 볼 때 당분간은 계속해서 3D 쪽으로 먼저 해놓는 사람이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빌 게이츠 같은 거죠. 빌 게이츠도 우연히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차고에다가 컴퓨터를 놔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다루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갔을 때 이제 컴퓨터 붐이 일었을 때 당시에 빌 게이츠 대학 가서 교수들이랑 면접 볼 때 교수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양새였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되곤 하는데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해도 빠르진 않죠, 사실. 왜? 누군가 이미 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제 얘긴 그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 3D 프로그래밍이 지금 진짜로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만약 아이가 중학생인데 중학생 아이가 난 3D 프로그래밍 내지는 디자인 과에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6년 동안. 세상이 안 변할까요? 변할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그 돈을 주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인터넷으로 찾아서 본인이 배우고 그걸 실제로 시장에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배운다, 좋다, 공부한다, 싫다. 이게 왜냐고요?
보상이 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배운다가 좋은 이유는 즉각적인 보상이 있대요. 그게 어떻게 즉각적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즉각적이죠. 그 아이가 뭔가를 배우고 싶었을 때에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애초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아이가 이거를 금방 배울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설정을 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걸 배우고 나서 즉각적인 보상을 얻었어요. 공부한다가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이유는 하기 싫은데 왜 그 이유가 있냐면은 왜냐면은 이거를 대학교 졸업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멍청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똑똑해서 그게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 아이들에게 한 번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뭐 해서 돈 벌래? 해서 그냥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진짜 그걸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시키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고결한 목적이 있으면 소학부터 시작해서 공자, 논어 이런 거 다 가르쳐야죠. 학교 보낼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생각한 걸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솔직히 아이들이 보라고 영상 만든 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저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남기는 이유는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보다 제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시점에서 뭔가 기록을 하나 남겨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